그런데 중국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던지고 있는데, 그럼 이 달러가 어디서 온 걸까요? 중국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국유은행들이 위안화 약세를 이제 늦추려고 뉴욕하고 런던에서 신나게 지금 달러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하락은 지금 중국의 금리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금리를 가진 쪽으로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고 위안화는 약세가 되는 게 정상이죠. 달러를 팔고 그 달러를 통해서 위안화를 사는 거죠. 달러하고 위안화를 막 바꾸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거를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 벽개원이라는 그 중국 부동산 그 데벨로퍼가 지금 문제가 생겼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이제 뭐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위안화를 던지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계속 그 과정을 펼치고 있고요. 중국은 거꾸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달러를 신나게 팔고 있고요. 최근에 청남 청년 실업률 같은 것도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 하면서 중국은 지금 이제 그 경제 데이터 같은 것도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더욱더 이제 중국 시장을 이탈하는 그 요인이 되는 거죠. 최근 또 문제를 막으려고 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또다시 중국 위안화한테는 약세 요인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 돈은 점점 가치를 잃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던지고 있는데, 그럼 이 달러가 어디서 온 걸까요? 달러가 어디서 왔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내용이고요. 하루 전 내용입니다. 하루 전 내용이고 최신 내용이죠. 지금 보시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14년 동안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미국 국채를 던져서 그 돈으로 달러를 만들고 그 달러로 자기네 자국 통화를 방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돈을 전부 다 아마 자국 통화를 방어하는 데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일부고, 지금 최근에 두드러지게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보면서 중국이 달러 던지고 있네 라고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2009년도부터 해서 2012, 13, 14 이쪽 레벨까지는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지금 하향세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자,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인데요. 이것도 최근 뉴스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를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년 동안 최하 수준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자, 중국은 14년 만에 14년 동안 최저요. 사우디 6년 동안 최저예요.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미국 국채를 중국하고 사우디가 신나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보시는 그래프는 대략 이제 뭐 어떤 그림에 대한 어떤 느낌이 오시길 수 있을 건데, 2020년 요 전후로 해가지고 국채를 계속 이제 국채가 계속 증가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기간 동안에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습니다. 금리가 물론 오르고 내리고 했겠지만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자, 이 구간에 있던 거를,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이 이쪽인데, 여기서부터 전에부터 팔기 시작하죠. 이거는 사우디는 사실 다른 약간 의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가파르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국채 보유한 거거든요. 미국 국채 보유한 건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채를 가파르게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이제 보통 제가 보고 있는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국채 30년물 입찰이 흥행하지 않아서 뭐 수요가 적어서 지금 이런 상태가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그 다 차트 띄워놓고 보고 있었어요. 국채 입찰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는데, 국채 입찰이 끝나고 나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수요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그거 가지고 뭐 부진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채권을 받아가고 난 다음에 그 채권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는 사실 시장에다가 누가 채권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채권을 던지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사우디로 이제 압축이 돼요. 30년물 관련된 거고, 여기 검은색 선이 30년물 수익률 곡선입니다. 지금 이제 수익률이 막 튀어 오르고 있죠. 수익률 튀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SM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서 채권의 가격의 상승, 다시 말하면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다.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투자하기 좋다. 보통 성향이 이런 쪽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그레이 에리어, 여기 좀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빌 에크먼과 그의 헤지펀드 친구들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채권 가격의 하락에 베팅을 한 상황이고요. 보통 이 성격이 조금 헤지펀드는 조금 단기적이고 좀 강하게 한 점을 집중해서 치고 나간다고 보면, 아무래도 이쪽 SM 매니저 기관 투자자들은 좀 중장기적이고 좀 길게 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했지만 손절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계속 분할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2600주 있다고 했던 계좌는 900주 추가 매수해서 3500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계좌는 240주 있던 계좌에서 110주 더 추가 매수해서 350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1010주를 더 모았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모을 생각이고요. 대신에 가격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급락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